체내 혈당이 높아져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지나는 모든 곳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병, 당뇨 이야기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혈액 중 포도당이 높아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배출된다고 해 이름 붙여진 병 당뇨.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작용을 하지 못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생기는 질환인데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 수. 요새 식사 후 혈당이 급증하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평균값이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혈당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변동치가 클수록 당뇨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과 관련된 합병증도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혈액이 출발하는 심장도 걸러지는 신장도 예외 없습니다. 혈관을 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괴하는 당뇨병. 실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분을 만나봤는데요. 딸내미 밥 먹게 얼른 와. 체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당뇨. 그런데 당뇨 환자의 밥상치고는 평범해 보이죠. 제가 환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아직도. 당뇨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진단을 받았는데도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남윤정 씨. 그게 벌써 4년 전이라는데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당뇨라지만 내 얘기는 아니었으면 했답니다. 이거 처음에 당뇨 판정 받았던 검사지예요.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 당화혈색소, 정상을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당 안 올 줄 알았는데 6.8 나와서 깜짝 놀랐죠. 왜 당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전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전혀. 뭐 고혈압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더 놀랐어요. 친정아버지가 너무 심하셔갖고 당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평생을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다 위암 수술 후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당이 심하시니까 이제 수술을 한 대를 개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철사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아물으셨어. 갑자기 한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신 사이에. 근데 평소에도 당뇨약을 많이 들고 막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셨어요. 심하게. 굉장히 심하셨어. 상처 같은 게 아물지가 않고 나면은. 근데 이제 저희 오빠들도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가족력이. 그래서 당뇨약을 지금 다 드시고 계세요. 남윤정 씨 역시 하루 한 번 당뇨약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뇨약이에요. 제가 먹고 있는 거. 4년 전에 당뇨병 확진 진단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때가 많아 약을 먹으며 수치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은 심한데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어떤 게 조절이 안 돼요? 음식 먹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게. 음식. 예, 예. 왜 어떻게 드시길래? 음식을 이것저것 이제 단 거 그런 걸 과일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주로 과일을 많이 먹어요. 과일하고 고구마 겨울에는. 요번에 시골에서 농사진 거 고구마 캐온 거예요. 때로는 밥 대신 먹기도 한다는 남윤정 씨의 최애 디저트 고구마.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겨울 내내 함께라는데요. 여기에 여기가 저희 과일 창고예요. 여기 사과하고, 과일 찾고. 네. 사과, 이거 사과하고요. 이 감 있고, 여기 배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달콤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과일이 많아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은 거의 박스로 사놓고 먹어요. 과일이 좀 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당뇨 환자분들은
먹더라도 당뇨인지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낙으로 산다는 남윤정 씨. 물론 홍 씨가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는 건 알지만 달달하고 중독적인 이 맛을 좀처럼 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되는데 과일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과일은 저도 많이 좋아해요. 뭐 다른 분들은 술을 조금 많이 드시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잖아요. 저희 집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네, 그 정도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조절이 되는데 과일이 조절이 안 돼요. 다른 건 딱 내가 안 먹는다면 딱 끊쳐요. 근데 과일은 계속 먹어져요. 힘들어요, 과일 조절하기가. 빠르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자주 챙겨 먹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된 습관이라는데요. 장사하니까는 이제 막 바쁘니까 때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죠. 시간 날 때 그냥 아무 때나 조금씩 먹고 막 그랬으니까 바빠갖고요. 밥상 앞에서 편히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남윤정 씨. 치킨집 10년 하고 전집 10년 했어요. 치킨집 할 때는 아침 4시, 5시까지 했어요. 그때 생활 패턴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가게 나가는 거예요. 8시, 한 12시, 1시 그때 되면은. 수면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됐었어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며 그저 열심히 산다고 애썼던 20년의 세월이지만 혹시 이런 생활 패턴이 당뇨병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루 수면 시간이 과하게 길거나 짧으면 다른 생활 습관과 무관하게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8시간인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당뇨병 발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5시간인 사람은 2.9배, 12시간인 사람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치 못한 수면 패턴과 수면의 양은 당뇨에 무척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벗어난 수면 시간은 당뇨 발병률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당뇨병이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오랜 시간 짧고 얕은 수면 패턴을 가져왔고 단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 그녀의 현재 식후 혈당은 220이 나왔어요. 정상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고혈당 상태. 안 좋은 수치가 눈앞에 보이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습관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제 목표가 당뇨약을 안 먹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뇨병 대란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당뇨. 몸속에 합병증의 재앙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제대로 알고 잘 이겨내야겠죠. 당뇨에 대한 진짜 이야기 팩트체크 첫 번째. 당뇨, 뚱뚱한 사람만 걸린다? 아닙니다. 자, 뚱뚱한 사람만 당뇨병에 걸린다고들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자,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 한 원인인 만큼 당뇨병에 쉽게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 마른 사람도 인슐린 분비가 너무 약하면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보통 체형을 가진 사람이든 인슐린 분비가 중요한 것인데요. 요즘은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이 당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형과 상관없이 비만은 췌장의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 맵고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멈춰야 하는 까닭입니다. 당뇨 팩트체크 두 번째. 한국인이 당뇨병에 특히 취약하다? 네, 맞습니다. 서양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식사량이 적고 비만도도 낮지만 췌장의 크기가 작아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에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췌장의 크기가 큰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기능이 4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췌장 내 침착된 지방이 췌장 기능을 더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해
당뇨병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체구의 서양인에 비해 췌장 크기가 확연히 작은 한국인. 기능이 부족한 만큼 먹는 것도 달라야겠죠. 서양인들은 매일 빵만 먹어도 췌장에 부담이 크지 않지만 이 한국인들은 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 이 기타 생활 습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